유엔에서 공식 초청받은 한국인. 그녀는 유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수모를 겪습니다. 단지 아시아인이란 이유로요. 그러나 이 사건이 예상 못한 큰 나비 효과가 펼쳐집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잠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어느 동네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 동네를 향해 인사 남길게요. 새벽 5시 뉴욕 공항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이곳을 지나가죠. 그 중에서도 유독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정다은, 23살. 손에는 유엔 공식 초청장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13시간을 날아와 드디어 꿈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 다은이 핸드폰으로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저녁 시간이겠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 다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유엔에서의 연설, 독거노인 돌봄, 탈북 청소년 멘토링, 기후위기 캠페인, 대학 시절 내내 해온 모든 봉사활동들이 인정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상하네. 줄이 2개로 나뉘어져 있네. 다은은 입국심사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람 수가 너무 많고 처음 보는 장소라 어려웠어요. 영어가 서툰 건 아니었지만 처음 오는 곳이라 순간 헷갈렸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시민이 아니잖아. 그럼 저쪽 줄이겠지? 그런데 이 입국심사대 줄은 너무 길었어요. 적어도 30명은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쪽의 다른 줄은 훨씬 짧았어요. 다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짧은 줄로 향했습니다. 설마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바로 그때 큰 덩치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쪽 줄은 미국 시민만 가능한데요? 찰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은에게 쏠렸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다은이 당황하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여권 좀 보죠. 다은이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어요. 찰스는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왔군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유엔 청년 포럼에 참석하러 왔어요. 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연설이요? 찰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시아인인데 유엔에서 연설한다고요? 증거 있어요? 그 순간 다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시아인인데라는 말에서 뭔가 불쾌한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후 중국인처럼 생겼거나 아시아인을 보면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종종 있죠.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여기 초청장이 있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편 공항 안내데스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이복수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2세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그녀는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아가씨, 뭔가 이상한데 복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30년 넘게 항공업계에서 일하며 터득한 감각으로 저 상황이 보통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찰스는 다은의 초청장을 받아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건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유엔 공식 문서인데요. 따라오세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은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마치 자신의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잠깐만요. 복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순에게 향했어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가씨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복순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복순의 등장에 찰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요. 나가주세요. 관계자요? 나도 이 공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복순이 목에 걸린 봉사자 배지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인회에서 파견 나온 안내원이거든요. 30년 넘게 항공업계에서 일했고요. 찰스는 배지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봉사자라고 해서 조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입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규정 위반입니다. 시민 전용줄에 섰고 의심스러운 서류를 제출했어요. 복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서류라니요?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이 따위는 누구든 만들 수 있거든요. 찰스가 유엔 초청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종이 따위라뇨.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서류인데요. 울면 뭐가 달라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네요. 복순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성이 갑자기 유엔에서 연설한다? 말이 안 되죠. 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성이라고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아시아 사람이라고 다르게 대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복순이 분노에 차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보안 문제라고요? 이 아이가 무슨 테러리스트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내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찰스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편들어주는 거겠죠. 하지만 여긴 미국이에요.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이요? 규칙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다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하고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탈북 청소년들 가르치고 그런데 왜 저를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복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가야, 내가 한 일들 증명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다은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에 영상들이 있어요. 봉사활동하는 모습들이요. 그럼 보여줘.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자. 찰스가 비웃었습니다. 영상이요? 요즘 시대에 영상 조작이 얼마나 쉬운데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라니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복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저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 저 여학생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또 다른 승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찰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개입하지 마세요. 복순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유엔에서 연설하러 온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은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꿈을 이루려고 왔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거죠? 그 순간 찰스 무전 스피커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찰스 요원, VIP 접견실로 유엔 관계자가 도착했습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찰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엔 관계자? 설마 복순과 다은도 서로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찰스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긴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여기 찰스입니다. 유엔 관계자가 오셨다고요?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찰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복순과 다은은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찰스가 무전기를 끊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하고 올게요. 찰스가 나가자마자 복순이 다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너무 놀랐지?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내가 딸도 있거든요. 저 아가씨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주변에 모여있던 승객들도 하나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한국인인 걸 알아본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유엔에서 연설하러 온 거예요? 네, 세계 인종 평등 행사가 있어요.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됐어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그럼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우리나라 자랑이구만. 맞아요. 근데 왜 저 직원은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다른 승객이 의아해했습니다. 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종차별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찰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전보다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뭔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확인 결과 유엔에서 누군가 오긴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게 당신과 관련이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복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유엔 관계자가 왔다는 건 이 아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니에요?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봐야죠. 다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제 핸드폰 영상을 보시겠어요? 유엔에서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조작은 요즘 너무 쉬워요. 그런 걸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복순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더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부에서 확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갑자기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품격 있는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다은 씨 여기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다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로렌츠, 유엔 공보국 부국장입니다. 에바의 등장에 조사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찰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엔 부국장이요? 찰스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에바가 찰스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복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다은이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어요. 유엔 초청장도 가짜라고 하고요. 에바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짜라고요? 제가 직접 사인한 초청장을 가짜라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찰스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요즘 위조가 많아서 확인차 그런 거였습니다. 확인이요? 그럼 저에게 연락하셨어야죠. 왜 이분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나요? 다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에바가 다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다은 씨,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일로 상처받으셨을 텐데 복순이 에바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차별 대우받고 에바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별 대우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찰스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안 검색이었어요. 보안 검색치고는 너무 과했던 것 같은데요? 에바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에바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은 찰스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당연히 확인해야죠. 의심스러운 점이요? 에바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의심스러웠나요? 찰스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처음부터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시민 전용줄에 잘못 썼고 젊은 아시아 여성이 유엔에서 연설한다는 게 잠깐만요. 에바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여성이라서 의심했다고 하신 건가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으로요? 에바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인종의 젊은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계는 편견에 불과해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독거노인 돌봄, 탈북 청소년 멘토링, 기후위기 캠페인까지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런 활동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다은 씨는 우리가 직접 선발한 청년 대표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죠. 복순이 찰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찰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거든요. 절차라고요? 에바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했나요? 찰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간단히 줄만 바꿔주고 끝났거든요. 그때 다은이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요. 화면에 유엔 회의실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다은이 연단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해야 할 현재의 과제입니다. 영상 속 다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금의 떨리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예비 미팅에서 찍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다은 씨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작업해온 파트너예요. 주변 승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어도 저렇게 잘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찰스는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 순간 에바가 폭발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지금 유엔의 공식 기록을 조작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사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에바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유엔 전체의 판단과 결정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바가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은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공항관리소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유엔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관리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공항관리소장 데이비드 존슨이 조사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남성으로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데 익숙해 보였어요. 유엔에서 정식 항의가 접수됐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VIP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내용이더군요. 존슨이 찰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찰스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했나? 존슨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에바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직원은 정다은 씨를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공식 초청장을 가짜라고 했어요. 존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보안상, 복순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보안상이라고요? 이 아이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보안이에요?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대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존슨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는 다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다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고생하셨을 텐데 다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냥 꿈을 이루러 왔을 뿐인데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에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차별행위예요. 찰스가 발끈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라고요?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줄에 섰을 때 이렇게 조사실까지 끌고 왔나요? 찰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대부분은 간단히 줄만 바꿔주고 끝났거든요. 존슨이 찰스를 엄하게 쳐다봤습니다. 찰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해보세요.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찰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줄만 바꿔드리고 끝냅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찰스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에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다은 씨만 특별히 이렇게 대우한 거네요. 이유가 뭡니까?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복순이 다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그때 갑자기 찰스가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 사람이 아시아 여성이라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요즘 가짜 서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오거든요. 조사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찰스가 결국 자신의 편견을 드러낸 거예요. 존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찰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에바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승객들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차별이잖아요. 저 직원 당장 처벌해야 해요. 다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복순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찰스는 자신이 실언한 걸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버린 거였습니다. 존슨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찰스, 당신은 즉시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정식 조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세요. 상황이 급격히 반전되었지만 다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찰스가 업무에서 제외되자 조사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어요. 존슨이 다은에게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정다은 씨, 우리 공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아시안인들이 받은 인종차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에바가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은 씨, 당신이 받은 대우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복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세요?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하고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알고 있습니다.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은 씨를 선택한 거예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진정성 때문에 말이죠.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다은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자랑이에요. 포럼에서 좋은 연설 해주세요. 응원할게요. 하지만 다은은 여전히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공항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바가 다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은 씨, 오늘 포럼이 있는 거 아시죠? 준비는 괜찮으세요? 준비는 했는데 다은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지금 상태로 연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순이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일로 내 꿈을 놓치면 안 되잖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에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다은 씨가 오늘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요?
다은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편견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오늘 겪은 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존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당신의 연설을 더욱 진실되게 만들 거예요. 다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복순이 다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넌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잖아. 탈북 청소년들, 독거노인들, 그 사람들도 다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맞아요. 다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넌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늘 겪은 일로 말이지. 에바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시네요. 다은 씨,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복순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에바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해낸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주변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응원해요. 파이팅! 다은이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다은이 일어서자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표정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에바가 다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은 씨,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엔 본부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정말 괜찮겠어? 얼굴이 아직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할머니.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때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보안팀장이었어요. 소장님, 찰스 건에 대해 보고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조사 결과 오늘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에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 차례라고요? 네. 주로 아시아계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검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경우가 없어서 다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복순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런,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존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즉시 전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바가 다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은 씨,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오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다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야, 넌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 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죠.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다은이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니 에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 오늘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이 이야기를요? 네. 당신이 오늘 겪은 일,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다은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연설문이 있는데 복순이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준비한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야. 할머니, 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너처럼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전보다 훨씬 확고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말해야죠. 복순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다은이야. 에바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존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때 갑자기 조사실 문 너머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거였습니다. 정다은 씨, 파이팅! 우리가 응원해요. 멋진 연설 기대할게요. 다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유엔 차량에 오른 다은은 창밖으로 펼쳐진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에바가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많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다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든든함을 느꼈어요. 차창 너머로 이복순이 공항에서 다른 승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 온몸에서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선 건 다은 씨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다은이 가방에서 연설문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원고였지만 지금 보니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에바 씨, 연설문을 좀 수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세요? 오늘 겪은 일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에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다은이 펜을 들고 원고에 새로운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유엔 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보니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다은을 반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환영의 빛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정다은 씨죠?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연설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다은의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선 다은은
잠시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정다은입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맑고 당당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이곳에 오는 길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고 제 꿈이 거짓말 취급을 받았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은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 그것도 지속 가능한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신 이복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누구든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의 경험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다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에바가 무대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공항에서도 복순이 라디오를 통해 다은의 연설을 들으며 뿌듯해하고 있을 거예요. 다은은 마이크에 다시 한번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여권 색깔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거예요. 그 순간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청년 다은이는 세계 인종 평등 행사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저의 영상에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